3학년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으로 무리수와 실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이 무리수는 무엇일까요? 무리수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 무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유리수를 먼저 볼게요. 유리수. 자, 유리수의 정의 기억나나요? 유리수란 무엇입니까? 정수분의 정수를 어쩔 수 있는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 합니다. 수, 있는 수예요. 보통은 분수를 떠올리는데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분수와 소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리수라는 것은 유리수가 아닌 수입니다. 무리수의 정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다시 말해서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해요. 보통의 경우 무리수를 무리수가 뭐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수요라고 하면 맞아요. 유리수가 아닌 수가 정의이기도 합니다. 분수로도 나타낼 수 없어요. 무리수는. 자, 그러면 무리수가 무엇인지 알겠죠? 정수분의 정수를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루트 2라는 수, 이 수는 무리수예요. 정수분의 정수, 즉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루트 2뿐만이 아니라 제곱근이 아닌 제곱수가 아닌 모든 제곱근은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루트 2가 유리수임을 증명하세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라는 명제도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데 얘는 나중에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귀류법.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워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되는 보이는 방법인데 어렵진 않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트 2가 왜 무리수예요? 라고 질문하면 지금은 답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걸 직접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를 분류해 볼까요? 자, 우리가 수를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로도 표현됐을 때 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좀 적어놔요. 수의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뉘는데 이게 바로 무리수예요. 아마 전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 걸 기억할 거예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순환소수는. 그래서 유리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 체계인데요. 자, 이거 제목을 수의 체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오브 넘버, 넘버 오브 시스템. 수의 체계라고 부릅니다. 수의 체계.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까지 다뤄요. 실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맨 처음에 자연수를 배웠죠. 그 다음에 정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운 다음에 오늘 무리수까지 배운 다음에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 리얼 넘버. 이제 모든 수 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리얼 넘버는. 실수 범위로 수가 계속 확장되는 거야. 자, 이거를 수의 체계라고 불러요. 자, 실제 실수는 이름처럼 리얼 넘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수예요. 어떤 면에서 완벽한 수냐면 이거 좀 적어놔봐요. 실수의 완벽성인데요.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완벽수. 실수의 완벽. 이게 의미가 뭐냐면 실수가 완벽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길이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실수의 완비성 또는 완벽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길이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모든 길이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수직선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수직선 위에 모든 실수를 수직선의 모든 점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선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을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하세요 라는데, 자, 제곱근이, 자, 보세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만, 제곱수만 유리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냐? 그런데 한번 볼까요? 0.16은 제곱수입니까? 0.4의 0.4의 제곱. 그렇지. 얘는 0.4가 됩니다. 제곱해서 0.16이 되는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169는 어때요? 14의 그렇지. 제곱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27은 어떨까요? 제곱해서 27이 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소인수분해 비슷하게 해서 제곱수, 즉 9 곱하기 3 그리고 9는 3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그래서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빼낸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제곱수는 남겨두지 않아요. 어떤 수가 있을 때, 근호 안에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그 수의 인수 중에서 제곱수를 찾아서 빼냅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이 값은 분모의 루트 분의 분자의 루트입니다. 분모의 루트 분의 분자의 루트예요. 때렸을 때 분모는
5의 제곱이잖아요. 5분의 루트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무리수예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모두 무리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생활 무리수인데 우리 오늘이 3월 20일이고요. 3월 14일이 파이데이거든요. 파이데이 3.14라고 해서 파이데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원주율. 자, 원주율의 정의가 뭐죠? 지름분의 둘이요. 지름분의 원주, 원둘레입니다. 근데 이 값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3.141596 끝이 없어요. 그 값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얘는 원주율. 이 값은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이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는 역사가 곧 수학의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원주율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마지막 난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 갑자기 파이가 등장합니다. 인류 마지막 난제인 리만 가설 속에도 파이가 등장해요. 신비의 수예요.